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7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현행 GV70은 1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GV70 부분 변경은 안팎의 디자인을 다듬고 편의 장비를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2.5와 3.5 가솔린 두 가지고요. 기존에 있었던 디젤은 삭제가 됐죠. 뒷바퀴 굴림이 기본인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3.5도 뒷바퀴 굴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GV70은 기존처럼 일반과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5 가솔린 일반 모델입니다. SDS1의 주요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7,725만원이고요. 일반 모델의 외장 디자인은 GV80 부분 변경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가장 큰 특징이 전면에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쉬 구조로 적용을 했는데 GV80 부분 변경과 대략 비슷하죠. 그래서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중후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와 함께 전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가 헤드램프인데 이거 역시도 GV80과 같은 MLA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더 예쁘죠. 이와 함께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등과 소등이 가능하고요. 알로이일만 제외하면 측면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GV70은 동급에서 마칸과 함께 가장 쿠페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측면의 실루엣 또는 차체 사이즈에 따른 비율도 구형 마칸과 많이 비슷하죠. GV70이 측면 디자인이 좀 다이내믹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측면의 명암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후면의 이미지는 기존과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됐을 때 훨씬 시인성이 좋아졌죠. 이와 함께 테일램프에 위치한 보조 제동등의 디자인도 좀 달라졌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범퍼의 디자인인데 기존에는 일반 모델도 오각형 형태의 머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 모델은 이제 머플러를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패키지는 기존의 일반 모델처럼 오각형 형태의 머플러 팁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뒤의 디자인 모두 스포츠 패키지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기존처럼 제네시스 로고는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SUV를 보면은 히든 타입 와이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GV70은 기존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어 와이퍼 암에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5에 40R 21입니다. 타이어와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알로이 휠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GV70의 실내는 외장처럼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구조적으로 디스플레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니터가 대시보드 상단 위쪽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됐고요.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GV70이 동급에서 내장재가 가장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대시보드 상단 같은 데 만져보면 여기는 좀 단단한 가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블랙과 브라운 투톤인데 이게 제가 전에 타던 차와 이 색상은 같네요. 고급감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밝은 색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타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SDS1 사양인데 그러니까 SDS2를 선택을 해야지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스웨이드가 미적용이어서 필러와 천장에는 직물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스웨이드 적용 사양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는 위치가 바뀌었고요. 디스플레이 형식이 바뀌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이 위에 있으면서 좀 멀었죠. 사실상 터치로 조작을 하기가 터치는 됐지만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치는 조금 낮아졌지만 터치를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해상도 자체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의 내연기관은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전기차는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비게이션을 전체를 다 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홈 화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주행 방향 3D고요. 이게 네온, 그리고 이게 네온 와이드. 그러면은 이쪽 부분까지 전체로 쭉 이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증강현실. 참고로 이 차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오디오 옵션 적용 사양이고 거기다가 또 제네시스라 그런지 확실히 현대기아 똑같은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음질이 한결 낮긴 하네요.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음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제 터레인 모드가 꺼져 있고요. 여기서
오토와 스노우, 머드, 샌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 같은 게 추가적인 정보가 표시가 되죠. 설정으로 들어가면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차량에서는 ADAS 또는 운전과 관련된 그런 메뉴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들과 동일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멈춰야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최신 버전 빌트인 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조장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실내 향기가 있는데, 방향제의 뭐 향기라든가 강도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네요, 이 차는. 사운드는 오디오 관련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쪽 활동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음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테마 화면 구성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크게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화이트고 이게 블랙인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검해서, 물론 여기 자동 전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 밑에 보시면은 중앙 화면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 화면에 여기 뜨는 거 아날로그 시계 또는 디지털 액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끌 수도 있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무드 조명 화면이고요. 보통 차가 비싸고 또는 급이 높을수록 무드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차는 이제 차 급이나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무드 조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에 이렇게 한 줄 쭉 이어져 있고요. 기어 레버와 이 양쪽 센터 플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니에요. 다만 기존에 비하면은 무드 조명의 빛이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고, 낮에도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거는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 거의 옵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는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360도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앞뒤에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위치가 조금 달라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가 이거보다 조금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고요. 대신에 약간 경사가 들려져 있으면서 그래도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요즘의 차로서는 물리 버튼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엄밀히 보면은 대부분 터치여서 이 센터 패시아에 물리 버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다이얼 같은 거 돌릴 때 이런 소리는 안 나는데 움직임 이런 거 굉장히 좀 부드럽네요. 공조장치는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좀 크기도 하지만 각 아이콘들이 비교적 큰 편이어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방향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처럼 1열에서 이렇게 리어 공조장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 플로어의 디자인도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 이런 마감 처리가 좀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GV70의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좀 표현 처리가 고급스럽습니다. 이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로드고요. 터레인 모드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거 한번 누르면 됩니다. 모니터는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 다이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기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 앞쪽에 백과 홈, 메뉴 세 가지 버튼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인데, R&D는 양쪽으로 한 번씩만 돌리면 되고요. P 버튼은 요 가운데 있죠. 현대차 그룹의 최근의 신차는 신형 산타페를 시작으로 여기에 UVC 살균 기능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도 무선 충전 패드에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 대비하면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죠. 다만 여기 안쪽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GV70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젖히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전환이 되고요. 그 메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게 밝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GV70은 실내에서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장 디자인이 많이 바뀐 또는 좋아진 게 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일반 운전대에 비하면은 부분 변경 모델은 한결 좀 보기가 좋아졌어요. 이게 3스포크가 되면서 기존의 2스포크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다고 해야 되나? 또는 보기가 좀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내장재가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운전대 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운전대 림이 잡았을 때 좀 되게 두툼합니다. 쫀쫀하고. 참고로 림의 두께는 약간 좀 두꺼운 편이고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죠. 디지털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바뀌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게 디지털 게이지가 있고요. 지금이 디지털,
아날로그 게이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게이지가 전통적인 그 아날로그의 디자인이죠. 그리고 클러스터 모드의 경우에는 스스로 바꿀 수도 있지만 화면 구성에서 지금이 노멀, ADS, 맵, 와이드 맵, AR 모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서 표시되는 정보도 많은데 지금은 구동력 배분이고요.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 트릭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츠나 캘린더, 일기예보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GV70 3.5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하체 또는 시트의 사양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3.5에 비하면은 시트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하고요. 이게 제가 탔던 2.5 일반 시트와 쿠션이 약간 좀 비슷합니다. 약간 좀 탄탄한 감각, 그리고 기본 좌판의 길이는 짧지만 앞쪽 부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운전대처럼 시트의 가죽도 소재가 꽤 좋은 편이에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에 팔을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가장 좀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보다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적당한 편이고요. 차체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공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차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차 사이즈 대비하면은 그렇게 2열의 레그룸 자체가 넓은 편 아니죠. 보통 현대차에 비해서 제네시스가 2열 공간에 신경을 조금 덜 쓰긴 하고, 특히 뒷바퀴 굴린 베이스라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불리하긴 하죠. 시트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뒤로 이 정도까지 뒤로 눕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열에 비해서 2열 시트의 쿠션은 대략 비슷하고요. 다만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닙니다.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마운트가 약간 높은 편이고, 보통 비슷한 사이즈라고 한다면은 2열 레그룸이 좀 부족한 차들이 그거를 좀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을 좀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 차는 또 뒷바퀴 걸린 베이스라서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공간감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와 송풍구는 여기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2열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와 220이 있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은 이 정도가 남고요. 2열에도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2열의 도어 트림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죠. GV70도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좀 큰 편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빔이 있어서 분할이 되긴 했지만 개방감은 꽤 좋죠. 그리고 이 빔에도 안에가 그냥 꽉 차 있네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고요. 여기에도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같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기존과 같고요. 이 차를 옆에서 보면은 약간 좀 쿠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약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있는데, 이거 아마 별매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현대차 그룹이 옵션은 좋아도 SUV에 러기지 스크린은 거의 별매로 팔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차가 좀 휠하우스가 많이 튀어 올라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최대한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바닥에서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예, 정차시 정수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는데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거에 맞게 현대차에 비하면 전체적인 방음이 좋죠. 그래서 정차 시의 정수성도 엔진 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도 꽤 좋은데,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보통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어컨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진동 대책이고요. 이 차는 에어컨 1단이 송풍이 좀 되게 약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6 3.5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이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죠.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 느낌은 기존과 대략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승했던 GV70이 2020년 12월에 V6 3.5였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꽤 부드러웠거든요. 그래서 GV70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컴팩트급이잖아요. 컴팩트급이지만 V6 3.5 큰 엔진을 얹었기 때문에, 또 제네시스가 대체로 부드러운 세팅이기 때문에 GV70이지만 3.5 엔진은 부드럽게 세팅을 했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기존의 3.5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속에서의 이런 하체 움직임, 댐핑 이런 거는 제가 탔던 GV70 2.5 가변 댐핑 없는 거, 그거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약간 좀 단단하게. 그래서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 또는 이게 좀 더 호불호를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제가 탔던 2.5가 시트 옵션이 없는 거였는데 그거와 좀 착자감 자체가 좀 비슷해요. 쿠션도 좀 비슷하고 약간 좀 단단하게.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쿠페형 디자인을 지향을 하고 좀 납작해 보이잖아요, SUV 치고는. 근데 막상 차에 타면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약간 좀 껑충해 보이는, 이게 보닛이 좀 낮아서 그런가? 뭔가 시각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뒷유리도 밖에서 보기에는 저게 면적이 작은데 막상 이 룸미러로 보면은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호불호가 타죠. 왜냐하면은 저 거울보다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뭔가 초점을 좀 더 가까운 곳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호불호가 탈 수가 있어요. GV70이 컴팩트급에 해당이 되고 사이즈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륜은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인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런 회전 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주로 사용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컴포트가 가장 노멀에 해당이 되죠.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가 대체로 좀 부드러운 세팅을 지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GV70도 특히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엔진 출력이 높지만 출발할 때 반응이 되게 빠르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약간 좀 느긋한 그런 세팅이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속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가장 좀 잘 들리는 그런 구간인데, 이때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다만 음색은 기본적으로 가상 사운드가 온이 안 됐을 때도 약간 좀 으르렁거리는 좀 그런 음색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바꾸면은 보통 기름차들의 또는 전기차도 에코 모드에서는 초기 가속 페달의 반응이 둔감해지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특히 에코 모드에서 많이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한 이 정도 밟아도 약간 좀 반응이 한 박자 늦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사륜이 기름차나 내연기관 할 거 없이 사륜 토크 배분이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앞뒤 모두 토크가 전달이 되는데 일정 속도 한 40, 50 정도가 넘어가면은 후륜으로만 구동을 하고요. 특히 부하가 적은 크루징하는 상황, 그럴 때는 거의 뒷바퀴만 굴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크루징 한다고 했을 때 에코 모드가 가장 연비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컴포트에서도 부하가 적을 때는 뒷바퀴만 굴리는 거는 동일하고요. GV70은 기존의 2.5도 전체적인 방음이 좋았는데 3.5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21인치 타이어형을 생각을 하면은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지날 때 타이어 소리가 꽤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이런 노면 소음은 타이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탔던 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한 16,000km 이상이 돼도 이 타이어 소음이 일정합니다, 처음과.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1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딱 눈에 띄게 그 타이어 소음이 좀 커졌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엔진 소리 자체는 크지 않은데 그 음색이 조금 강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000rpm에서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엔진 소리 자체가 좀 되게 우렁차죠. 회전수와 비례해서 음색이 같이 부웅하고 커지는데 톤 자체는 계속 일정하게 베이스 톤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다른 현대차 시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8단 변속기는 앞바퀴 굴림용이 좀 무난하고요. 이 뒷바퀴 굴림용은 상대적으로 좀 튀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행거리가 이제 제가 받았을 때가 2700이었는데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또는 가속을 할 때 좀 거슬릴 정도로 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툭툭하고 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쳤던 GV70 2.5도 그 차가 한 1만 킬로 넘어가니까 변속 충격 있잖아요. 그게 좀 커졌거든요. 특히 에코 모드에서 글라이드 모드 자주 사용을 하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게 좀 더 심해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5 V6 엔진 치고는 자잘하게 변속 충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방금은 노멀 모드로 내리막 코너를 돌았고요. 속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차선을 좀 안 벗어나게 그렇게 좀 잘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차 상태가 그렇게 썩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차를 받았을 때 이미 휠 쪽에 데미지가 많아서 휠 밸런스와 함께 얼라인먼트도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근데 보통 이러면은 가속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탔던 3.5 똑같은 사양에 비하면은 가속력이 오히려 약간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시승했을 때는 제로 200이 이 차가 한 20초 이하였거든요. 대략 한 18, 19초. 그래서 특히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쭉 뻗는 힘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만은 못하고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21초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로 200이 21초면은 제가 탔던 2.5 19인치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V6 엔진의 뭐 GL이든가 비교해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부분 변경 모델을 보면은 순간 연비 게이지 있잖아요. 그게 스케일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 차도 순간 연비 게이지가 최대가 15예요.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거의 항상 리터당 15로 꽉 차 있죠.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존의 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인 연비도 기존과 거의 같고요.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열보다는 못합니다. 보통 이 사이즈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1열 위주의 그런 패키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열의 승차감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차도 1열보다는 확실히 2열이 못해요.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하체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방음은 비슷한데 하체 댐핑이 충격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동급의 차들과 비교하면은 2열은 공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데, 시트는 동급에서는 또 가장 큰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사양이나 내장재가 좋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만족감이 있죠. GV70은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컴포트에서 지금처럼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RPM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반응이 한 1.5배 정도 빨라지죠. 스포츠에서도 거동이 꽤 달라지는데, 하체 댐핑이 단단해지는 거는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해서 막 되게 더 단단해지고, 또는 그래서 승차감의 차이가 막 크게 나고 그러진 않은데, 이 회전할 때 ESC가 제어하는 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스포츠로 돌면은 회전할 때 일정 부분 안으로 이렇게 감기게 그렇게 허용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 장비가 다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게, 뭔가 약간 범용적인 차는 느낌만 주지 돌아가고 그런 일은 또 거의 없죠. 부분 변경 모델은 파워트레인은 같은데 하체가 세팅이 달라지면서 뭔가 성격도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주행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5 같은 경우에는 힘은 굉장히 세지만 파워트레인이 반응이 부드럽고, 특히 하체도 부드러워서 컴팩트급이지만 약간 좀 윗급을 타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변경 모델은 하체가 단단해지면서 이제 그거보다는 그 느낌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체가 좀 바뀌긴 했는데 고속 안정성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3.5는 물론 2.5도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꽤 좋은 편이에요. 다만 이 부분 변경 모델도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보닛이 이렇게 살짝 떨리는 거는 여전하네요. 그러니까 뭐 에비에이터처럼 링컨 그거만큼은 보닛이 막 이렇게 떨듯이 막 흔들리는 건 아닌데, 고속으로 올라갈 때 보닛이 살짝 좀 떨어요. 예, 이번에 3.5로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상품 구성은 기존과 같은데, 이 3.5의 경우에는 하체의 느낌이 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승차감도 기존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생겼죠. 기존에 비하면 좀 더 호불호를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안팎의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방음, 이런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 부분 변경 모델 역시 GV70은 3.5는 좀 많이 과한 그런 느낌이고 2.5 엔진만 해도 그 2.5 엔진이 성능이 좋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다만 성능이 좋은 대신에 기름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옛날부터 1.6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힘이 세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훨씬 더 여유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 약간 그런 느낌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워낙 업데이트가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은 그룹 내 다른 차들의 평가를 할 때 영향을 주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V70이 출시가 된 지 한 3년, 한 5개월 됐고 횟수로는 한 4년인데 여전히 안팎의 디자인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일부 편의 장비를 보면은 요즘에 나온 차와 좀 비교가 되고 그래요. 오르막 역시도 스포츠로 걸면은 확실히 속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군요. 어쨌든 편의 장비 중에서 또 요즘 차들과 비교하면은 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EV3보다 작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디테일도 좀 떨어지고 급으로 보면은 EV3가 이 차보다 가격 면이나 그런 급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차를 타다가 지금 GV70을 다시 타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유난히 좀 작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EV3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지나가는 차들의 애니메이션도 그래도 차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차는 그냥 네모나게 성냥값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런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죠. 이로써 2025 제네시스 GV70 3.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